네, 안녕하세요. 쉬운 부동산입니다. 두 번째 영상도 부동산 꿀팁이 되겠네요. 뭐 꿀팁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하면 안 되는 실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얘기는 뭐 항상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알고 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부동산 하락장이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동산 관련 실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짧을 거예요.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싸다고 안 좋은 지역을 덥석 잡으면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는 굉장히 좀 마이너스 피도 많고 뭐 이렇거든요. 그다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이 많아요. 근데 뭐 서울 같은 얘기는 솔직히 아니겠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싸지도 않고 지금은 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 떨어졌다는 지역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뭐 서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뭐 웬만하면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쪽을 지금 현재는 얘기하는 거겠죠. 그 이제 싸다고 지금 안 좋은 지역을 덥석 잡으면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수도권에 지금 검단 쪽에 미분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산 쪽에서도 뭐 경남에 김해 쪽은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 P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양산이랑 뭐 그런 쪽이 이제 싸다고 지금 현재 잡으면 후회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더 떨어질 확률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낫죠. 차라리 은행에 놓고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내가 진짜 살만한 집을 찾거나 좀 더 좋은 집을 찾거나 뭐 그럴 때 이제 내가 꼭 가야 된다. 뭐 그런 집을 샀을 때 그때 사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지. 지금 현재 싸다고 해서 이거는 나중에 오를 거야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탁 가면 안 되죠.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곳을 보면은 미분양 관리 지역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싸다고 안 좋은 지역을 잡지 말고 돈은 그냥 은행에 놓고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시기를 보면서 더 좋은 데를 잡으면 되겠죠. 이제 둘째로 내 집에 살면서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팔면 후회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보면은 이제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팔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이제 집을 팔았어요. 팔고 자기가 전세로 있겠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팔고 난 다음에 전세로 있는데 그 와중에 경기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만기 될 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팔고 난 다음에 뭐 1억 넘게 손해를 본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나가는 그날까지 굉장히 배가 아파하면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어차피 내 집에 살고 있으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를 때까지 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를 다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든 기분이 안 좋아요. 떨어져도 기분이 안 좋고 올라도 기분이 안 좋아요. 오르면은 내가 팔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떨어지면은 내가 거기 이제 전세로 살고 있으니까 그 지금 세입자잖아요. 그럼 그 이제 바뀐 주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니까 이 사람한테 막 뭐라 뭐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좋은 거예요. 웬만하면 그 집에 안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팔고 이제 만약에 이사를 가겠지만 아예 딴 지역으로 확 가서 그때 이제 다른 개를 꼭 사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지금 이제 내 집 살면서 뭐 아무 그것도 없는데 팔 필요도 없는데 무서워서 팔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면 후회합니다. 그럼 오를 때까지 그냥 계속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내 집을 먼저 팔지 않고 다른 집을 사면서 다른 집을 이제 미리 계약을 해버리면 계약금을 날립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집이 남아 돕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은 뭐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서울도 뭐 어느 정도는 집이 남아 돌죠. 근데 거래가 별로 안 되니까 매물이 별로 없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내 집을 먼저 안 판 상태에서 다른 집이 너무 좋아서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고 계약금을 탁 넣어버리는 순간 그 계약금 날릴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져요. 왜냐하면 내 집이 처분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새 아파트들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지금 입주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기존 집이 처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진짜 많아요. 아, 이 집 너무 좋아. 놓치기 싫어. 이러면서, 아, 지금 이걸 계약 안 해놓으면 놓칠 것 같은데, 이러 계약금 딱 걸었는데, 기간을 줬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집이 안 팔린 거야. 입질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다가오고, 이제 그 시간을 준 만큼 이제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집을 이제 내 집을 처분을 못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좀 계약금을 뭐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미 계약서를 썼다면은 뭐 물론 돌려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안 돌려줄 확률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은 뭐 그 사람도 그 계약금을 받고 다른 데 이제 옮기려고 그 계약금을 다른 데 걸어서 똑같이 날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내 집을 먼저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맞춰서 옮겨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웬만한 곳은 그냥 매물이 남아 돈다는 거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거기다 협상까지 해서 굉장히 싸게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먼저 팔리기 전까지 절대로 다른 데 계약금을 걸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집이 만약에 팔렸다고 쳐도 그 받은 계약금으로 딱 그만큼만 다른 데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더도 덜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계약금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뭐 이쪽에서 파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 계약금 날리는 걸로 이렇게 퉁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내 집을 먼저 처분을 한 다음에 다음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후보지만 잡아놓고 절대로 계약금을 걸면 안 돼요. 지금 얼마든지 그런 집 다 살 수 있거든요. 이거 해갖고 돈 날리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돈이 투자할 곳이 없다고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잡은 공실에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상가가 좋을 때는 오피스텔이 굉장히 이제 또 활발할 때는 이 얘기가 안 맞아 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공실만 해도 10%가 넘죠. 한 14% 정도 나온다고 하죠. 거기 이제 오피스텔은 공실이 조금 더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도 최근에 지어지는 것들은 분양가가 굉장히 세요. 생각보다 진짜 세거든요. 근데 별로 안 나와요. 월세가 별로 안 나와요. 가격은 비싼데 월세가 별로 안 나와요. 굉장히 투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또 막상 이제 입주하는 이제 새 거가 깨끗하다고 이제 오래 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샀는데 주변에도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그 오피스텔이 이제 입주하면은 거기 물량이 한꺼번에 임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임대료가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훨씬 떨어지고 경쟁을 붙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을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비싸다 싶으면 공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리비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그 관리비에 월세도 못 받고 있으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날리는 꼴이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 상가라고 해도 대단지라고 해도 지금 현재 뭐 2년 동안 비어있는 상가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메인이고 사람들이 유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도 상가가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약에 사버리면 아 여기는 이제 돈을 얼마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이제 혹해서 샀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비어있는 거 2년 동안 비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막 7억 8억을 주고 메인 1층 상가를 어느 정도 샀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2년 동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관리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서 대출을 했다면 거기 나가는 이자만 해도 어디입니까? 근데 그걸 또 월세를 받았으면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엄청 많이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실에 지금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돈이 이제 투자할 곳이 없다고 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로 눈을 돌린다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돈이 이제 생겼다고 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건 더욱 망하는 겁니다. 특히 현재 수익률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프랜차이즈를 이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 하고 있는데 뭐 권리금 얼마에 뭐 이렇게 얼마를 투자하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롯데리아 이런 거는 뭐 5억, 6억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이제 뭐 좀 싸다고 쳐도 프랜차이즈 뭐 베스킨라빈스 이런 거 뭐 2억, 3억 이런 거 투자해갖고 현재 뭐 수익률이 뭐 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해갖고 억수로 좋아 보여서 그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후회할 확률이 높아요. 프랜차이즈는 일단은 좀 갑질이 굉장히 심하죠.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남은 기간 얼마 안 되는 계약 기간을 받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연장해야 되는 건데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받았다 한들 요 프랜차이즈는 또 주기별로 한 2, 3년 주기별로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수익률이 잘 나와봐야 그거 이제 차곡차곡 모아놓으면은 그 돈으로 그냥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쪽에 그 프랜차이즈 업체한테만 돈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돈을 벌면 뭐 이렇게 계속 리모델링 비용으로 몇 천만 원씩 계속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거기 이제 계약 기간도 얼마나 받는지도 모르고 그게 연장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재 수익률이 좋다고 만약에 권리금을 주고 사버리면은 그냥 그 돈 진짜로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웬만한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웬만하면 좋죠. 그 너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독인 거죠. 뭐 쉽게 해줄 수가 없죠. 뭐 솔직히 장사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쉽게 이제 뭐 돈 벌 것처럼 이래 항상 꼬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항상 돈 버는 곳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숍도 뭐 차리는데 굉장히 많이 들죠. 카페베네 이런 것도 뭐 기본 뭐 1억 이상 들죠. 그냥 그 창업 비용만 해도 1억 이상 들잖아요. 뭐 그럴 거면 솔직히 말해서 뭐 차라리 그냥 내가 따로 만들어서 그냥 차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 따갖고. 물론 뭐 프랜차이즈라는 그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히 오는 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어차피 나가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부동산 투자는 남의 말 듣고 그냥 다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분석한 후에 해야 돼요. 남의 말을 이제 듣고 거기서 이제 걸러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 물론 막 이제 다른 사람 너무 친한 사람이 이 투자하면은 돈을 엄청 벌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거기 이제 혹했다가 날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착한 친구라고 해도 돈 앞에서는 좀 장사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 친구를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이제 남의 말을 듣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할 거라면은 그 정도 분석을 안 하면은 안 되죠. 내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할 건데. 물론 뭐 엄청나게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막 5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렵게 번 돈인데 그 돈 같은 거는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는 항상 분석을 해야 돼요. 막 수익률이 또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10% 이상 나온다. 이래 되면은 그냥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10%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넣고 이자로 받는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뭐 그런 거에 속지 말고 뭐든지 투자하기 전에는 항상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친한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다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 걸 뺏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보통 말을 잘 못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 사람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잘 될 것 같으면 같이 하자고 하겠죠. 뭐 그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 항상 부동산 투자는 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한 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를 좀 조심하시면 부동산에서 좀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사기 안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앞에 영상에 예전에 찍은 거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사기 안 당하는 법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조금 이제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미리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는 확실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이 많다 싶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세요. 은행에서 그냥 이자 받으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보험도 넣지 마세요. 보험도 깨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뭐 한 6, 7년 지나야지 그때 100%를 받습니다. 근데 은행은 그냥 넣어놓고 다음날 깨도 원금 그대로 받잖아요. 그 보험 같은 거는 원금도 못 받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보험은 뭐 깰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돈이 이제 또 필요하면 제일 먼저 깨는 게 보험이거든요. 은행 적금이랑 은행 예금 이런 식으로 깨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은행 예금으로 넣어놓고 깨는 게 훨씬 낫죠. 손해를 안 보니까. 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